우리는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유인원들로 치면은 100마리, 120마리까지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단위로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까지. 원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집단을 이뤄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신의 탄생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든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상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이다, 이 세상은 컴퓨터 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 세상을 만든 그 프로그래머가 신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면 뭐 그게 신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도 확대 해석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인간이 먹이사슬 최상위로 가게 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동물들도 그렇고 사자, 호랑이도 그렇고 다 힘도 우리보다 세고 한데 우리가 더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동물들과 다르게 침팬지 이런 유인원들로 치면은 최대 발견된 게 100명, 100마리, 120마리 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마리, 120마리까지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단위로 협력을 하고, 근데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단위로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수백, 수천, 수만까지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같이 믿을 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카톡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친구가 막 수천 명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인지적으로 이 사람이 친구다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수는 150명이 불과하대요. 그게 생물학적인 한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150명 훨씬 넘어서 집단을 이뤄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신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부족이 있고 이 부족이 있는데 원래는 150명이 한계인데 우리가 같이 공통된 신을 믿자 해가지고 공통된 신을 믿으면은 같이 하나의 신자가 되는 거고, 이 신자는 결속력이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이 셌던 네안데르탈린 이런 사람들도 다 이기고 우리가 지구의 최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에 외계인 거의 무조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리고 지구와 닮은 행성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은하만 해도 별이 2천억 개 있고 그 2천억 개의 행성이 각각 한 개 이상은 꼭 있어요. 근데 그 한 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냐. 근데 심지어 은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은하조차도 막 수천억 개 있대. 심지어 최근에는 막 몇 조개가 있다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주 자체가 무한한데 은하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물이 있고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탄소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뭐 물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하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수많은 가설만 존재할 뿐이지. 우주가 넓다고 말하지만 우주가 넓은 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냥 태양계, 밤하늘에 떠 있는 그냥 태양계만 보고 아 이게 우리 우주야 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우리 우주는 엄청 넓었어요. 우리 우주 얼마나 넓어요. 진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는데도 8분이나 걸리는데
근데 한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은하 얼마나 넓어. 근데 이제 더 넓어져 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넓으니까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넓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넓어서 생명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생명체가 있으려면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많은데 왜 외계인은 우리랑 컨택트를 하지 않냐? 왜 우리는 외계인을 볼 수 없냐?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탄소 기반으로 물로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명체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외에 외계인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우주에 진짜 득실득실 거릴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아예 없을 것이다. 우주에 그래서 외계인이 득실득실 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고 우리만 딱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간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답이 한 단어예요. 그냥이에요. 굳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빅뱅이 터졌으니까. 나 지금 왜 물을 마시고 있고 나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 를 만약에 과학적으로 대답하자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엔 그냥 빅뱅이 터졌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그냥인 것 같아요. 조금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씩 깨달아왔거든요. 한 번에 완전히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건 그냥 저만의 답이고 뭐 여러분의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만의 답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악플 보다가 되게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1년 전에 굉장히 큰 악플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아, 악플이 너무 많구나. 안 봐야지 했어요. 근데 안 봐야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 괜찮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악플이 많길래 그래 해가지고 친구가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봐야지 하는데 안 보니까 오히려 더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상 안 할래 나 그냥 볼래 해가지고 딱 봤어요. 그냥 보면서 다 봤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아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세상 속에서 각자의 정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각자의 관점으로 다 자기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고 각자의 세상에서 완전히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세상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바꿔야 되거나 고쳐야 될 것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랑 생각이 다를 뿐이지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자연스러운 거다. 저 사람도 자연스럽고 저 사람도 자연스럽고 저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언정 모두가 다 자연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제가 엄마를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엄마를 많이 고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엄마는 항상 돈과 건강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과 건강의 관점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 음악 페스티벌에 갔다 하면은 그거 뭐하러 가냐? 그거 뭐 돈 아깝고 뭐 시간 아깝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건강에도 안 좋고 하면서 막 모든 걸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아, 엄마 제발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있어 보자. 라고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를 받고 싶었는데 이 악플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 없다고 다 자연스럽게 깨닫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엄마도 다 저렇게 한 이유가 다 있고 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이상한 게 없고 모두가 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엄마한테 엄마도 자연스럽고 엄마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엄마를 딱 보니까 저절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막 이랬는데 그 후에 세상을 보는데 세상도 다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라는 걸 의미부여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옛날에는 뭐 큰 꿈이 있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꿈이 깨닫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이루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요. 그래서 목적이 딱히 없고 단기적인 목적 같은 건 있어요. 뭐 책 쓰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